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이 어떤 형태인지를 이제 엄마들이 보통 이제 뭐 다른 나라를 경험할 기회도 없고, 그 다음에 출산 방법이 과연 제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러고 또 이 방법이 정상적으로 순산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좀 잘 모르실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이런 출산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뭐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조산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99.9%가 이제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도 보면 요새는 뭐 거의 대형화된 이런 전문 산부인과 병원들에서 되게 출산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하는 방법들이 보통 보면 이제 뭐 산모가 이제 병원에 도착하면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닌겔을 꽂고 관장, 제보, 배음절개,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니터 이제 애기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통 하반신 마취, 저는 이제 무통분만이라 하는 걸 하반신 마취를 하거든요. 하반신 마취를 해서 대부분 또 출산을 하고, 그다음 또 진행이 안 되면 또 수술을 하고 제왕절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출산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출산이 이제 규격화되고 대형화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용어로 표현하면은 산업 출산, 병원에서 출산하는 거를 이제 마취약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걸 산업 출산이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또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가정 출산이라든지 조산원 출산이라든지 이런 출산은 그런 교육화된 거와 좀 다르게 이제 과거의 이제 출산 방식이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출산은 전혀 이제 뭐 이런 닌겔이라든지 관장 제모, 배음절개 이런 걸 하지 않고 출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엄마들이 아직 정확히 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 출산은 산모 스스로 이제 의학적 도움 없이 스스로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개 보면은 산모 아기가 중심이 되고요. 산모 본인이 편안한 자세에 꼭 이제 병원에 침대라든지 이런 데서 안 하더라도 이제 뭐 쪼그린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수중만이라든지 다양한 자세로 출산을 할 수 있고요. 예, 또 모아 예착 시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연 분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출산, 병원에서 하는 출산이지만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자연으로 분만하지만 이 출산은 이런 자연 출산, 버스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제왕절개 반대말로 어떤 병원에 아까 자연 밑으로 분만을 하지만 병원의 어떤 통제라든지 이런 이제 규칙 여기에 의해서 이제 지시가 되고, 그 다음에 약물 사용이라든지 다양한 시술로 이렇게 하고 또 분만대하고 신생아실이 있는 이런 출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분만과 자연 출산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병원 출산은 대개 보면 병원의 효율과 규칙을 강조하고 그 산모가 어떤 자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개별적인 요구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병원에서 요구를 대책해 줄 수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주로 빠른 출산과 안전한 분만이 주 관심사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왕절개에 갈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일본이라든지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는 자연 출산이 보편화된 나라들이고, 그래서 이런 데서는 보면 주로 출산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조산사, 꼭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고 집에서 가정 출산도 많이 하고,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50%가 가정 출산을 하고,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산파들 활동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자기가 가서 출산을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환경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유능한 조산사들이 많이 양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제왕절개 확률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고, 영국 같은 데서도 이런 출산을 위한 병원을 짓거나 이런 병원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유능한 조산사를 많이 양성을 해서 출산에 대비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오히려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의료비 지원이 적고 안전한 통계 수치를 위해서 오히려 병원 분부가 이 대세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과거에 한 3, 40년 전에는 사실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무슨 뭐 진짜 위험한 경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대부분은 조산원이라든지 가정 출산을 했고, 과거에 뭐 3, 40년 전에 출산하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 집에서 놓고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지금 뭐 오히려 그렇게 출산을 하려고 해도 출산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대개 보면은 이런 활동하는 그런 조산사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출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산사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병원 출산의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출산에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안전한 출산은 좋지만 개인적인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병원 출산이 과연,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하반신 마취를 해서 출산, 쉽게 하면은 출산 과정이 아프니까 그냥 마취를 해서 놓는 거예요. 이게 밑에 안 아프게 해가지고 그냥 하반신 마취를 해서 아기를 놓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과연 출산에 도움이 될까? 그 다음에 또 제왕절개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제왕절개를 많이 했는 경우에 이런 아기들이 과연 놓고 나서 건강할까? 이런 통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 이런 산업 출산의 가장 특징적인 게 그런 하반신 마취와 제왕절개인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이런 데서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애들의 과거 출산 기록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출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청소년 범죄라든지 폭력, 마약 중독, 그래서 자살 이런 쪽에 연관이 많이 있는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출산 과정에 이렇게 약을 쓰고 불출산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의료 과정에 개입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애기의 어떤 애기의 그 사랑의 능력, 애기의 사랑의 능력이 손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아 애착 이런 과정들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애기의 사랑의 능력 손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폭력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다시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럼 다시 옛날에 원하는 출산 방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이게 이제 자연주의 출산이면서 이 순산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출산은 1차적으로 조산사들이 담당하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제왕절개율도 낮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모아 애착이 좋아지고 모유 수유도 안전한 모유 수유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 성장 발달에 도움되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저출산 문제도 우리나라의 해결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보면 산모들의 일단 장점은, 산모가 일단은 그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일단 자연 출산을 하니까, 그리고 금식을 하지 않고 산모가 움직이고 다양한 자세로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약물 투여하지 않고 하니까 회복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후풍이라든지
산후 우울증 이런 것도 이런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는 이런 출산의 장점이 있습니다. 산모들한테. 그리고 아기도 보면 대개 보면 아기가 모아 애착 시간을 충분히 주거든요. 그래서 뭐 르바이분만이라든지 아기가 감성을 살려주는 이런 출산도 충분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개 또 모자 동실도 하고,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기 때문에 아기도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아기 결속 능력이 좋아져서 이렇게 아기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출산에 보면 남편분도 대부분 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남편이 출산 과정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남편분들이 옆에서 출산에 진동할 때 같이 잡아주고 뭐 같이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춤도 춰주고 이렇게 해서 출산에 함께 하고요. 수중분만 같은 할 경우에 남편분이 뒤에서 이렇게 막 어떤 지지대가 돼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도 출산에 참여했다는 이런 정의도 느끼고 이렇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도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상적인 임신 관리를 하셔야 되고 임신 30주까지는 모두 정상적인 상태가 돼야 되고요. 일단 체력이 좀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뭐 운동이라든지 걷기, 요가, 수영 등 체력을 좀 많이 단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엄마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진통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자기 출산하는데 무조건 이게 참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진통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거를 좀 정신적인 수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준비되는 게 뭐냐면 이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관련된 책이라든지 출산을 성공한 사람의 수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자연주의 출산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을 들으셔가지고 출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출산에 그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만약에 하는 이런 두려움을 없애고 그런 출산에 자신감을 가지면 1번이 이런 자신감이 최고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히프노버딩이라고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여러 4주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러면 다른 출산과 다르게 이런 뭐 쉽게 하면 수중분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과정을 보면 일단 병원에 배가 아파서 이제 5분 규칙적인 진통이 왔을 때 병원에 도착을 하고요. 일단 링겔 꽂지 않습니다. 수액을 맞지 않고 관장 제모, 이게 보통 삼중분력이라고 하면 관장, 제모, 배우혈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장 제모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간단한 애기 태동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내지는 좀 삼가될 수 있는 대로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세로 이렇게 산모가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수중 진통이라든지 뭐 의자에서 앉아서 진통을 할 수도 있고요. 무리한 힘주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출산하고 나면 애기 엄마 배에 오르는 본딩이라고 이러는데 모아 애착 시간을 1시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애기의 모성애를 애기와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사랑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탯줄도 늦게 자르고 그리고 아빠도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모자 동시를 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중분만, 뭐 르바이분만, 또 뭐 가정 출산, 뭐 이렇게 뭐 어떤 출산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과정이 다 자연 출산이고, 루바의 분만은 애기의 이제 모성, 애기의 뭐 시각, 청각, 촉각, 중력, 이런 걸 이제 배려하기 위해서 출산된 애기 놓고 난 이후에 애기를 이제 신경 써주는 거지만은, 진정한 루바의 분만은 출산 전부터 전혀 약물에 투여하지 않고 그렇게 또 출산해서 아기를 그렇게 보는 게 진정한 루바의 분만인데, 실질적으로 대구에서도 그렇고 루바의 분만을 하더라도 놓고 나서 대부분 뭐 하반신하고 다 하고 나서 놓고 나서 일하지만 진정한 루바의 분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늬만 자연주의 루바의 분만이고,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좀 알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중분만은 정말 자연주의 출산의 꽃이죠. 그래서 수중에 물에 들어가서 출산할 때는 연결도 전혀 꽂을 수 없고 하반신 마취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애기를 물에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금 대구 경북에서 뭐 수중분만 하는 유일한 병원이고요. 그래서 많이들 찾아오시고 또 성공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감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자연 진통으로 전혀 링겔 안 먹고 물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먹고 가능한 이야기고요.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는 많이 하는데 대구 경북에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중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포기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데, 대부분은 중간에 이제 충분히 준비된 만큼 성공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아빠들이 옆에서 보기에 막 너무 애처우니까 동분만 해달라고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여튼 위험한 상황은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통을 이겨낼 때 호흡하고 이완하는 법이 체면분만이라고 하는데, 히프노버딩이라고 체면분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책이 있습니다. 히프노버딩이라고 책이 국산판으로 된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출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경험문과 이런 데 신청해서 한번 보시면 출산 자세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도 거기에 대한 걸 정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면을 하는 이완 대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상하는 방법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상세하게 오늘 이야기 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걸 이용해서 감통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막연하게 찾는 게 아니고 둘라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라가 옆에 출산 보조자인데 옆에서 감통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감통하는 자세도 잡아주고 하는 이런 보조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 이용하면 감통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체면을 이용하는 건데요. 체면을 하는 게 별 특별한 게 아니고, 산모가 이렇게 진통을 할 때 신경을 딴 데로 이게 돌리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모한테 자꾸 말을 걸어가지고 진통 올 때 다른 걸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둘라의 체면 방법들인데, 그런 방법들도 이제 자연 출산하는 병원들에서 많이 하고 외국에서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는 진짜 이제 고위험 산모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뭐 임신 중독이라든지 아기가 2.5kg 이하라든지 또 전치태만이라든지 뭐 아기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꾸로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자연분만이 못하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 보면 전체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은 자연출산 가능하고, 특히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기가 너무 크다, 머리가 크다, 그 다음에 골반이 작다, 그러니까 노산이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인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머리도 보면 아기가 이렇게 길쭉해지게 나올 수 있습니다. 머리가 뭐 두정이가 10cm 된다 하더라도 머리가 이렇게 차면같이 길쭉하게 이렇게 길어지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반도 이 치골이 벌어져서 1cm, 2cm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진짜 틀어봐야 되는 거고요. 노산도 요새 뭐 노산이 워낙 많으니까 42세 되는 분들이 42세 되는 3.8kg 수중분만 하셨어요. 저희 병원에서.
요새는 준비하셔갖고 이렇게 수중부만도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도 시도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들도 아까 그걸 했지만 감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통하는 방법이 이 분만은 어떻게 보면 산모가 침대에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요. 그게 감통하는 방법이거든요. 보통 병원에서는 침대 가면 누워 있으러 가고 못 움직이게 하고 하나씩 마취하면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니까 촉진이 있어요. 촉진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애기한테 촉진이 있으니까 애 스트레스 받고 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한적으로 받고 이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통증 경감 방법들, 이게 이제 과거에 쓰는 조산술들에서 많이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빠 옆에 그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춤추듯이, 그리고 짐벌에 기대는 자세라든지 이런 기구를 이용하더라니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감통을 하는 거예요. 이거 흔들어요. 이렇게 서서 흔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진통이 더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서서 움직이는 이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엉치뼈라든지 이런 쪽에 찬 얼음팩이라든지 이런 걸 마사지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자세들, 고양 자세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잘 내려오고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짐볼을 앉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물을 이용한 방법도 하나의 감통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물을 이용하는 수중분만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감각이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플 때 이렇게 다른 감각을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마치 체면하고 똑같죠. 감각을 다른 데 분산하다 보면 그 진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게 수중분만이죠. 물의 기분 좋은 느낌들, 그걸 느끼다 보면 진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완되는 그런 느낌들, 이런 거로 이제 진행을 도움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고 웃고 이런 과정들을 함으로 인해서 진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하여튼 이 전체 강의만 아니고 토크 저걸 쇼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1대1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시간을 또 30분 가지도록 하니까 강의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폰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직접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